야, 곰탕. 탁 하고 묵직한 서류 뭉치가 한지안의 가슴팍을 강타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내가 커피 물 종이컵에 7부만 채우라고 했냐, 안 했냐? 이 맹물 같은 게 귀까지 먹었어? 내가 끓이는 곰탕도 이따위로 밍밍하게 끓여서 파냐? 서울 강남경찰서 강력 2팀 사무실. 오전 9시부터 고성이 터져 나왔다. 팀장 마창석 경감이 입에 물고 있던 담배꽁초를 종이컵에 치익 소리 나게 비벼 껐다. 그 컵은 방금 지안이 타온 것이었다. 죄송합니다. 다시 타오겠습니다. 지안이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주부려 허리를 숙이자 마창석의 시선이 노골적으로 지안의 엉덩이 라인을 훑었다. 그는 옆에 앉아 킬킬대던 김도훈 경장을 툭 치며 턱짓을 했다. 야, 김 경장. 봐라. 운동했다더니 탄력이 다르네. 아주 탱탱해. 팀장님도 참. 보는 눈은 있으셔가지고. 야, 한순경. 너 스쿼트 몇 킬로 치냐? 허벅지가 아주 실하네. 범인 잡을 때 조르기 기술 쓰면 남자들 여럿 홍콩 가겠어? 김도훈이 음담패설을 섞어 낄낄거리자 사무실에 있던 다른 남자 형사들도 덩달아 콧소리를 내며 웃었다. 그들의 시선은 동료를 보는 눈이 아니었다. 룸살롱 유리창 너머의 여자를 품평하는 끈적하고 역겨운 시선이었다. 지아는 서류를 쥔 손에 힘을 주어 종이가 구겨질 뻔했다. 참아. 지금 저 주둥이를 찢어버리면 계획이 다 틀어져. 그녀는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다. 칭찬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맛있게 타오겠습니다. 어쭈? 이게 칭찬인 줄 아네? 야, 이 맹추 같은 년아. 강력반이 내 놀이터야? 경찰청장이 여경 비율 늘리라고 지랄을 하니까 억지로 받아줬더니 아주 기고만장해서는 마창석이 자리에서 일어나 지안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며칠 묵은 땀 냄새와 썩은 담배 냄새가 훅 끼쳤다. 그는 검지손가락으로 지안의 이마를 툭툭 기분 나쁘게 밀었다. 너네 집 곰탕집 한다며? 부모가 뼈 빠지게 국물 우려내서 대학 보내놨더니 기껏 한다는 짓이 남자들 틈바구니에서 꼬리치는 거냐? 주제 파악 좀 해. 너는 여기서 형사가 아니야. 그냥 사무실 분위기 칙칙하지 않게 놔둔 꽃병풍이라고. 아니, 담배 냄새나 빨아들이는 재떨이 정도 되려나? 팀장님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지나쳐? 야, 내가 없는 말했냐? 너 지난주에 잠복 나갔을 때 뭐 했어? 차 안에서 에어컨 쐬면서 잠이나 쳐잤잖아. 사실은 달랐다. 지안이 잠복하겠다고 했을 때 차 문을 잠그고 못 나오게 한 건 그들이었다. 여자가 현장에 있으면 재수옴 붙는다는 이유였다. 야, 꼴 보기 싫으니까 나가서 담배나 사와. 내 거 알지? 김 경장 거도 챙기고. 올 때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벤티 사이즈로 돌려. 내 돈으로. 마창석이 지갑도 주지 않고 손을 휘저었다. 김도훈은 한술 더 떠 의자에 비스듬히 누운 채 소리쳤다. 오빠는 라떼. 시럽 듬뿍. 센스 있게 처신해라 곰탕아. 지아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안에서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아따, 제 엉덩이 보셨습니까? 유니폼 터지려고 하던데. 야, 말만 하지 말고 회식 때 한번 작업 쳐봐. 저런 애들이 술 들어가면 또 다르거든. 지아는 복도 벽에 기대어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주머니 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녹음기의 붉은 불빛만이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강남 역삼동의 밤은 낮보다 화려하고 더러웠다. 그날 밤 마약 거래 첩보를 입수했다며 출동한 강력 2팀. 하지만 그들이 도착한 곳은 범죄 현장이 아닌 멤버십 룸살롱 제우스였다. 야, 막내. 너는 여기서 무전기 잡고 대기해. 서장님이나 감찰 뜨면 바로 신호 주고. 멍하니 서 있지 말고 누가 오나 똑바로 감시하란 말이야.
마창석은 넥타이를 풀어 헤치며 룸으로 들어갔다. 김도훈이 룸문을 닫기 직전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지안의 귀를 때렸다. 오, 마 반장님. 오셨습니까? 오늘 물 좋은 애들 대기 중입니다. 근데 밖에 저 여경은 뭡니까? 서비스입니까? 아, 신경 끄십시오. 그냥 문지기개입니다, 개. 짖으라면 짖고 기다리라면 기다리는 똥개. 쾅. 문이 닫혔다. 지아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다. 경찰 제복을 입고 성매매업소 문지기를 서고 있는 꼴이라니. 1시간쯤 지났을까? 문이 열리고 술 냄새와 향수 냄새가 진동했다. 마창석의 양복 주머니는 들어갈 때보다 훨씬 불룩해져 있었다. 배웅을 나온 건 강남 바닥에서 약쟁이 해결사로 통하는 조폭 출신 상무였다. 형님, 이번에 우리 애들이 좀 심하게 놀긴 했습니다. 약에 취해서 여자애 하나를 반병신으로 만들었는데 그것 좀 조용히 덮어주십시오. 아이 거참. 요즘 기자들 냄새 맡고 다니는데 조심 좀 하지. 알았어. 피해자 입 막는 건 너희가 알아서 하고 서류는 내가 증거 불충분으로 뭉개줄게. 대신 이번 달 수고비는 2배인 거 알지? 당연하죠. 아, 그리고 이거. 상무가 5만 원권 뭉치를 꺼내 김도훈의 주머니에도 찔러 넣었다. 우리 김 경장님도 고생 많으신데 떡값 하십시오. 아이고 형님. 충성. 제가 또 입단속 하나는 기가 막히게 시킵니다. 김도훈이 비굴하게 허리를 굽혔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명백한 뇌물수수와 범죄 은닉.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재킷 안의 카메라 렌즈를 그들에게 고정했다. 그때 김도훈이 비틀거리며 지안에게 다가왔다. 눈이 풀려 있었다. 우리 곰탕이 아직도 서 있네. 다리 안 아프냐? 오빠가 주물러 줄까? 그가 지안의 허벅지에 손을 뻗었다. 지안이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서며 그의 손목을 쳐냈다. 근무 중입니다. 손대지 마십시오. 인연 봐라. 야, 튕기지 마. 너 아까 저 상무가 너보고 얼마냐고 묻더라. 마 팀장님이 너 비싸다고 커버 쳐줬어. 고마운 줄 알아야지. 김도훈이 지안을 벽으로 몰아붙였다. 너 얼굴 반반해서 뽑힌 거야. 강력계 형사가 얼굴만 예쁘면 뭐하냐? 몸으로라도 때워야지. 오늘 회식 2차 갈 건데 너도 알아. 옆에 앉아서 술 좀 따라. 잘하면 팀장님이 인사고과 A 주실지도 모르잖아. 역겨움에 구역질이 올라오려는 순간 지안의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다. 발신자는 소희였다. 시간은 새벽 2시.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스치고 지나갔다. 살려. 줘. 지안아.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건 목소리가 아니었다. 쇳소리 섞인 비명이었다. 야, 이개 같은 년이 어디서 전화를 찌랴. 퍽. 우지끈. 둔탁한 타격음과 함께 전화가 끊어졌다. 지안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그녀는 마창석에게 보고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달렸다. 논현동 카페 골목까지 폐가 터져라 달렸다. 도착한 카페 달콤은 폭격을 맞은 듯 했다. 통유리는 박살 나 있었고 테이블은 모두 뒤집혀 있었다. 그리고 그 지옥 한가운데 소희가 있었다. 소희야. 지안의 입에서 짐승 같은 울음이 터져 나왔다. 소희는 옷이 찢겨 속옷이 드러난 채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다. 얼굴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어올랐고 코와 입에서는 피가 거품처럼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한쪽 팔은 기괴하게 꺾여 있었다. 찰. 불렀어. 근데 안 와. 소희가 피 섞인 눈물을 흘리며 지안의 손을 잡았다. 왔어. 내가 왔어. 소희야, 정신 차려. 그때 가게 밖에서 사이렌 소리도 없이 순찰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건 마창석과 김도훈이었다.
그들은 느긋하게 걸어 들어오며 깨진 유리 조각을 구둣발로 지시겼다. 아이고 난장판이네. 야 미스한. 너 근무지 이탈하고 여기 와서 뭐하냐? 마창석은 쓰러진 소희를 보고도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팀장님, 피해자 상태가 심각합니다. 빨리 119 부르고 감식반 불러주십시오. 가해자 놈이 방금 도망쳤습니다. 야, 조용히 안 해? 동네 사람들 다 깨우겠다. 마창석이 귀를 후비며 인상을 썼다. 가해자라니? 말 조심해. 이거 그냥 연인 간의 사랑 싸움이야. 뭐라고요? 사랑 싸움? 사람이 뼈가 부러지고 피를 토하는데 이게 싸움입니까? 이건 살인 미수입니다. 김도훈이 낄낄거리며 앞으로 나섰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소희의 찢어진 블라우스를 구둣발로 툭 걷어찼다. 아니, 이 아가씨 복장 좀 보라니까? 이러고 밤늦게 장사하니까 남자가 오해한 거 아니야. 그리고 상대가 누군지 알아? 강남 건물주 연합회 회장 아드님 최기석 실장이야. 그 양반이 돈이 없어서 여자를 때리겠냐, 가오가 없어서 때리겠냐? 이 여자가 돈 더 달라고 협박하다가 맞은 거라잖아. 미쳤어. 당신들 다 미쳤어. 지안이 악에 받쳐 소리쳤다. 마창석이 성큼성큼 다가와 지안의 머리채를 휘어잡았다. 악! 이게 어디서 선배한테 눈을 부라려. 너 경찰 생활 여기서 끝내고 싶냐? 최 실장님이 합의금 두둑하게 챙겨준다잖아. 그냥 받고 떨어지라고 해. 괜히 사건화 시켜서 우리 피곤하게 만들지 말고. 알았어? 마창석은 지안의 머리채를 잡은 채 바닥으로 내팽개쳤다. 야, 김경장. 대충 사진 찍는 척하고 철수해. CCTV는 이미 최 실장 쪽 애들이 가져갔으니까 신경 끄고. 이건 그냥 주취자 난동으로 처리한다. 그들은 쓰러져 신음하는 피해자와 바닥에 넘어진 지안을 비웃으며 가게를 나갔다. 그러게 여자가 조신하게 살림이나 할 것이지, 쯧쯧. 멀어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지안의 눈에서 핏빛 눈물이 흘러내렸다. 더 이상 법은 없었다. 정의도 없었다. 지안은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다. 화면에 아빠라는 두 글자가 떴다. 그녀는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지안이니? 이 시간에 무슨 일이냐? 다정한 아버지의 목소리. 지안은 목구멍에서 끓어오르는 울음을 삼키며 지옥에서 기어나온 악귀의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빠, 나야. 그래, 목소리가 왜 그래? 강남경찰서 아니. 이 쓰레기장 좀 불태워줘. 아빠가 가진 모든 힘을 써서. 저 새끼들 내가 씹어 먹어버리게. 소녀의 눈은 이미 죽어 있었다. 그리고 그 자리엔 복수의 화신이 태어났다. 다음 날 아침 강남경찰서 형사과 사무실. 한지아는 퉁퉁 부은 눈을 감추기 위해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출근했다. 소희는 새벽에 긴급 수술을 마치고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뇌출혈과 안화골절. 의사는 평생 장애를 안고 살 수도 있다고 했다. 지아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사건 보고서를 집어들었다. 어제 새벽에 발생한 소희의 사건 파일이었다. 사건명 논현동 주점 단순 쌍방 폭행 피의자 최기석 남 34세, 무직 피의자 정소의 여 26세, 자영업계요 술에 취한 정소희가 손님 최기석에게 술값을 과다 청구하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격분한 최기석이 밀치자 정소희가 넘어지며 집기에 부딪혀 부상을 입음. 정소혜 역시 최기석의 뺨을 때리는 등 대항함. 미친 새끼들. 지안의 입에서 욕설이 터져나왔다. 살인 미수가 단순 쌍방 폭행으로 둔갑해 있었다. 심지어 피해자인 소희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거짓말까지 적혀 있었다. 우리 곰탕이 왔네. 왜 인사가 없어? 선배를 봤으면 관등 성명대고 복창해야지.
김도훈 경장이 낄낄거리며 다가와 지안의 보고서를 낚아챘다. 야, 뭘 그렇게 뚫어지게 보냐? 내가 아주 신경 써서 잘 써줬구만. 그 최 실장님이 마음이 넓으셔서 쌍방인데도 치료비조로 500만 원이나 주신대. 내 친구한테 가서 절이라도 하라고 해. 이게 수사입니까? CCTV 확인은 했습니까? 피해자 진술은 들었습니까? 지안이 노려보자 김도훈은 혀를 쯧쯧 찼다. 아이고 답답해라. 야, CCTV는 고장나서 녹화된 게 없다는데 어쩌냐? 그리고 피해자는 지금 의식이 없는데 어떻게 진술을 들어? 그래서 내가 현장에 있던 최 실장님 일행 증언을 토대로 작성한 거 아니야. 증언? 가해자 친구들 말을 믿는다고요? 당신들이 경찰이야? 조폭 똘만이지. 인연이 진짜. 김도훈이 손을 들어 올리는 순간 팀장실 문이 열리며 마창석이 걸어 나왔다. 그는 입에 샌드위치를 우물거리고 있었다. 아침부터 왜 이렇게 시끄러워? 미스 한. 너 아직 짐 안 쌌냐? 내가 대기 발령이라고 했지? 감찰실에 내 징계 요청서 올렸으니까 당장 꺼져. 마창석이 지안의 면전에 종이 쪼가리를 던졌다. 직무태만 및 상사 모욕. 말도 안 되는 죄목이 적혀 있었다. 팀장님, 후회하실 겁니다. 반드시. 지안은 보고서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돌아섰다. 후회? 하하. 야, 너 드라마 찍냐? 나가서 그 잘난 곰탕이나 실컷 팔아라. 등 뒤로 쏟아지는 조롱을 들으며 지안은 주먹을 꽉 쥐었다. 그래, 기대해라. 이 경찰서가 너희들의 무덤이 될 테니까. 경찰서를 나온 지안은 곧바로 논현동 사건 현장으로 향했다. 폴리스 라인 하나 쳐지지 않은 현장은 이미 엉망이었다. 최기석 측에서 사람을 보냈는지 깨진 유리창은 대충 치워져 있었고 핏자국은 물청소로 지워져 있었다. 증거인멸이었다. CCTV도 목격자도 현장도 사라졌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간과했다. 지안이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경찰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그녀가 미친 개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집요하다는 것을. 지안은 가게 맞은편 건물 2층에 있는 PC방으로 올라갔다. 창가 쪽 자리. 각도를 보니 소희네 가게 입구가 훤히 내려다 보였다. 사장님, 혹시 가게 입구 쪽에 CCTV 있나요? 있긴 한데. 경찰이 어제 다 가져갔어요. 무슨 사건 났다면서 메모리칩 통째로 뽑아가던데. 역시 마창석이었다. 발 빠른 놈들. 지안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때 지안의 눈에 PC방 구석에 놓인 배달 대행업체 헬멧들이 들어왔다. 사장님, 여기 배달 기사님들도 많이 오시죠? 대기할 때 여기서 게임하다 가고 그러지. 어제 새벽 2시쯤 여기 앞에 오토바이 세워두고 게임하신 기사님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지안의 감은 틀리지 않았다. 배달 기사들은 오토바이를 가게 앞에 주차해두고 블랙박스를 끄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PC방 로그 기록을 뒤져 어제 그 시간대에 있었던 기사 박군을 찾아냈다. 지안은 곧바로 배달 대행 사무실로 달려갔다. 박군은 컵라면을 먹고 있었다. 경찰입니다. 협조 좀 해주셔야겠습니다. 지안이 경찰 신분증을 보여주자 박군이 당황하며 젓가락을 놓았다. 예. 무슨 일이시죠? 어제 새벽 2시 논현동 달콤 카페 앞. 오토바이 세워두셨죠? 블랙박스 영상 아직 남아있습니까? 그거요? 메모리 꽉 차서 지워졌을 수도 있는데. 지안의 심장이 쿵쿵 뛰었다. 박군이 헬멧에 달린 캠을 컴퓨터에 연결했다. 파일 목록이 떴다. 2025년 11월 22일 2시 13분. 있다. 지안은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재생했다. 화면 속에는 지옥도가 생생하게 찍혀 있었다. 최기석이 소희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나오는 장면, 발로 무자비하게 짓밟는 장면,
그리고 마창석과 김도훈이 도착해 웃으며 최기석과 악수하는 장면까지. 마창석 아이고 실장님 손 아프시겠네. 들어가십시오. 저희가 알아서 치우겠습니다. 최기석 마 반장 깔끔하게 처리해. 돈은 넉넉히 넣었어. 음성까지 완벽했다. 지아는 그 자리에서 영상을 클라우드에 백업하고 사본을 자신의 폰에 담았다. 그리고 그녀는 주머니에서 또 다른 녹음기를 꺼냈다. 지난 일주일간 마창석과 김도훈이 사무실과 룸살롱에서 짓거렸던 성희롱, 뇌물수수모의 약자 비하 발언이 고스란히 담긴 파일들이었다. 이제 탄화는 준비되었다. 방아쇠를 당길 시간이었다. 지아는 아버지 한태산 청장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증거 확보 완료. 내일 아침 9시. 놈들의 목을 칠 거야. 다음 날 아침 8시 50분. 강남경찰서 강력 2팀은 여느 때처럼 평화로웠다. 아니, 나태했다. 마창석은 주식 차트를 보고 있었고 김도훈은 어젯밤 룸살롱에서 파트너와 찍은 사진을 돌려보며 킬킬거리고 있었다. 아따, 곰탕이 그년 안 보니까 속이 다 시원하네. 진작 쫓아낼 걸 그랬어. 그러게 말입니다. 주제도 모르고 까불더니. 꼴 좋다. 그때였다.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다. 한두 명이 아니었다. 10명 남짓한 인원들이 순식간에 사무실을 장악했다. 뭐야? 당신들 누구야? 여기 강력반이야. 마창석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하지만 선두에 선 남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신분증을 들어 보였다. 경찰청 본청 감찰 담당관실입니다. 지금 이 시각부로 강력 2팀의 모든 업무를 중지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합니다. 감찰? 마창석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아니, 감찰이 예고도 없이 왜? 우리가 무슨 비리를 저질렀다고 그래? 서장님 나오라 그래. 서장님은 지금 본청장님을 모시러 나가셨습니다. 뭐? 청장님? 경찰청장님이 여기를 왜 와? 그 순간 복도 끝에서부터 탁, 탁, 탁 절도 있는 구두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사형 집행관의 발소리처럼 차갑고 무거웠다. 수십 명의 정복 경찰들이 좌우로 도열했고 그 사이로 서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뒤 대한민국 경찰 제복을 완벽하게 갖춰 입은 중년의 남자가 나타났다. 어깨에 박힌 태극 무궁화 4개가 번쩍였다. 치안총감 경찰청장 한태산이었다. 저 청장님, 충성. 마창석과 김도훈은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경례를 붙였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었다. 한태산 청장은 그들의 경례를 받지 않았다. 싸늘한 눈빛으로 사무실을 한번 둘러볼 뿐이었다. 그 서슬퍼런 기세에 사무실 온도가 10도는 떨어진 것 같았다. 강남서 강력 2팀장 마창석, 그리고 경장 김도훈. 한태산의 낮고 굵은 목소리가 울렸다. 네, 접니다. 자네들이 내 딸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키고 엉덩이가 어떻다느니 품평을 했다던데. 사실인가? 네, 딸이라니요? 마창석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뇌정지가 온 듯 멍하니 입을 벌렸다. 김도훈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바지에 오줌을 지릴 뻔했다. 그때 감찰관들 뒤에서 제복을 입은 한지안이 걸어 나왔다. 모자를 벗고 머리를 쓸어 넘기며 그녀는 마창석을 똑바로 응시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곰탕집 딸내미 왔습니다. 지안이 싸늘하게 웃으며 한태산의 옆에 섰다. 아빠, 여기 이 사람들이야. 대한민국 경찰을 룸살롱 문지기로 쓰고 범죄자 돈 받아먹고 피해자 조롱한 쓰레기들. 한태산이 딸의 어깨를 감싸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창석을 보며 말했다. 내 딸이 타준 커피 맛은 좋았나?
그게 자네 인생의 마지막 커피가 될 걸세. 마창석의 다리가 풀렸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짐승 같은 비명을 질렀다. 말도 안 돼. 지아는 주머니에서 수갑을 꺼내들었다. 철그럭. 차가운 금소금이 사무실의 정적을 깼다. 마창석, 김도훈. 뇌물수수, 직권남용, 증거인멸, 그리고 특수상해 방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는 있겠지만 글쎄요. 강남 바닥 어떤 변호사가 청장님을 적으로 돌리고 당신들을 변호해 줄지 모르겠네요. 지안이 김도훈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며 귓가에 속삭였다. 오빠가 콩밥 맛있게 먹는 법 알려줄까? 기대해. 카타르시스의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다. 강남경찰서 지하 1층 취조실. 창문 하나 없는 이곳의 공기는 차갑고 습했다. 평소라면 마창석과 김도훈이 범죄자들을 앉혀놓고 윽박지르던 그 자리에 이제는 그들이 앉아 있었다. 마창석은 수갑찬 손으로 불안하게 다리를 떨었다.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야, 이거 풀어.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강남서 강력팀장이야. 감찰? 웃기지 말라 그래. 서장님 오시라고 해. 철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다. 마창석의 기대와 달리 서장이 아니었다. 한지 아니었다. 그녀는 한 손에 두툼한 파일철을, 다른 한 손에는 믹스커피 한 잔을 들고 있었다. 팀장님 목 타시죠? 커피 한 잔 타왔습니다. 물 조절은 제 마음대로 했습니다. 지안이 종이컵을 테이블 위에 쾅 내려놓았다. 뜨거운 김이 마창석의 얼굴로 피어올랐다. 너, 내가 감히 청장 백 믿고 설치는 거냐? 야, 경찰 조직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아? 내가 쌓아온 인맥이 얼만데. 인맥? 아, 그 유흥업소 사장들. 아니면 뇌물 받아먹은 구청 직원들. 지아는 의자를 끌어당겨 마창석의 코앞에 앉았다. 그리고 파일철을 펼쳤다. 마창석 씨, 당신이 믿는 동아줄이 아직 붙어 있는지 확인해 드릴게요. 지안이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두어 번 가더니 상대방이 받았다. 마창석이 평소 형님이라 부르던 검찰청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였다. 여보세요? 형님, 접니다 창석이. 제가 지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누구시죠? 전 그런 사람 모릅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뚝. 전화가 끊어졌다. 어라? 형님? 여보세요? 하나 더 걸어볼까요? 이번엔 당신이 똥 닦아주던 그 건물 아들 최기석? 지안이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없는 번호라는 안내 멘트가 흘러나왔다. 최기석은 이미 아빠 변호인단이 손을 써서 출국 금지당했고 지금 대포폰 버리고 도망치다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당신 뒤를 봐주던 사람들은 당신을 손절했어요. 꼬리 자르기라고 하죠. 마창석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거짓말. 거짓말이야. 이제 현실을 직시하세요. 당신은 경찰이 아닙니다. 그저 제복 입은 양아치 범죄자일 뿐이지. 자, 이제 룸살롱 상무한테서 매달 500만 원씩 상납받은 장부 그리고 내 친구 사건 덮으려고 증거인멸 지시한 녹취록 들어볼까요? 지안이 녹음기를 재생했다. 야, 김경장. CCTV 싹 다 지워. 복구 못하게 포맷해버려. 그깟 기집애 하나 병신된 게 뭐 대수라고. 마창석의 목소리가 취조실을 쩌렁쩌렁 울렸다. 마창석은 고개를 떨구었다. 한편 옆방 취조실에 있는 김도훈은 이미 무너져 있었다. 살려주세요.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마 팀장이 시킨 거예요. 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인사고가 조진다고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지안이 옆방 문을 열고 들어오자 김도훈이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어왔다.
눈물 콧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 추했다. 지아나. 아니, 한경희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 아직 결혼도 못했고 홀어머니 모시고 삽니다. 제발 선처해 주세요. 지아는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홀어머니? 내 친구 소희도 홀어머니 외동딸이야. 내가 낄낄거리며 꽃뱀 취급하고 짓밟은 그 피해자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라고.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아니, 넌 다시는 못 그래. 넌 파면 당할 거고 감옥에 갈 거니까. 지아는 김도훈이 매달리는 발을 거칠게 뿌리쳤다. 아, 그리고 너 저번에 나한테 그랬지? 몸으로 때우라고. 감옥 가면 몸으로 때울 일 많을 거야. 콩밥 먹으면서 뼈저리게 느껴봐. 취조실의 밤은 길었다. 그들이 지은 죄의 무게만큼이나 무겁고 고통스러운 밤이었다. 3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형사부. 법정 앞은 인산이네였다. 강남경찰서 부패경찰 앤드 재벌 3세 유착 사건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스캔들이 되었다. 방송국 카메라 수십 대가 법정 입구를 비추고 있었다. 피고인석에 앉은 마창석, 김도훈, 그리고 최기석. 그들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마창석은 탈모가 심해져 머리가 휑했고 김도훈은 살이 빠져 광대뼈가 앙상했다. 최기석은 여전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삐딱하게 앉아 있었다. 검사석에는 한태산 청장의 직속 후배이자 저승사자로 불리는 특수부 에이스 검사가 앉아 있었다. 피고인 마창석과 김도훈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경찰관의 신분으로 오히려 범죄자와 결탁하여 뇌물을 수수하고 선량한 시민을 짓밟았습니다. 또한 피고인 최기석은 무고한 여성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도 돈으로 법망을 피해가려 했습니다. 이는 국가기강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검사의 논고가 이어지는 동안 방청석에서는 분노의 탄식이 터져나왔다. 재판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변호인 최후 변론하십시오. 하지만 그들의 변호인석은 비어있다시피 했다. 대형 로펌들은 모두 사건 수임을 거부했고 국선 변호인마저도 이런 쓰레기들을 변호해야 하냐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피고인들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변호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최기석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야,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아냐고. 이거 다 무효야. 돈 주면 될 거 아니야. 얼마면 돼? 법정 경위들이 최기석을 제압해 자리에 앉혔다. 재판장은 안경을 고쳤으며 싸늘하게 말했다. 피고인 최기석 법정 모독죄까지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선고의 순간. 주문. 피고인 마창석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 김도훈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피고인 최기석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아울러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15년. 마창석의 눈이 뒤집혔다. 형량이 예상보다 훨씬 높았다. 보통 뇌물죄나 직무유기는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도 많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었고 무엇보다 경찰청장이 벼르고 있었다. 재판장님, 억울합니다. 저는 15년이나 살 만큼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관행이었습니다. 남들도 다 받아먹는데 왜 저한테만 그러십니까? 마창석이 울부짖었다. 그때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있던 지안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옆에는 휠체어를 탄 소희가 앉아 있었다. 소희는 아직 말도 어눌하고 몸도 불편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지아는 마창석을 향해 입모양으로 말했다. 관행, 이게 정의야. 판사가 의사봉을 내리쳤다. 피고인들은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으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 의상. 땅. 김도훈은 그 자리에서 기절했고 마창석은 교도관들에게 질질 끌려나갔다.
법정 밖으로 끌려나가는 그들의 비명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다. 안 돼. 내 연금. 내 퇴직금. 으악. 형사 재판은 끝났지만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다. 바로 금융치료였다. 지아는 국내 최고의 대형 로펌 태평양의 파트너 변호사들을 선임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청구 금액은 도합 20억 원. 치료비, 위자료, 일실 수입,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포함된 금액이었다. 어느 날 오후 마창석의 집. 서울 외곽의 낡은 아파트 문이 강제로 열렸다. 법원 집행관들이 들이닥쳤다. 압류 집행 나왔습니다. 집에 있던 마창석의 아내는 사색이 되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여보, 당신 말 좀 해봐. 구치소에 있는 마창석 대신 아내가 비명을 질렀다. 집행관들은 가차 없었다. TV, 냉장고, 세탁기, 장롱, 심지어 아이들이 쓰는 컴퓨터에까지 가차없이 빨간 딱지가 붙었다. 이건 안 돼요. 이건 우리 혼수라고요. 법원 판결에 따른 집행입니다. 방해하시면 공무집행 방해로 처벌받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다. 마창석의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이 인간이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닌 거야? 뇌물 받아서 룸살롱 여자들한테 갖다 바치더니 결국 집구석을 이렇게 만들어? 그녀는 그 자리에서 이혼 서류를 작성했다. 마창석은 감옥에서 이혼 소장과 빈털터리가 된 통장 내역을 동시에 받게 될 운명이었다. 김도훈의 상황은 더 처참했다. 그는 미혼이었고 모아둔 돈도 없었다. 사채까지 끌어다 쓴 빚이 있었는데 경찰 파면과 동시에 빚 독촉이 시작되었다. 구치소 면회실. 김도훈의 어머니가 유리병 너머로 아들을 보며 오열했다. 도훈아, 집 보증금까지 다 압류당했다. 엄마 이제 갈 데도 없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 내가 경찰 됐다고 동네 잔치한 게 엊그제 같은데. 엄마, 미안해. 내가 나가서 어떻게든. 나가긴 언제 나와. 10년이라며. 10년 뒤에 나오면 엄마 죽고 없을지도 몰라. 김도훈은 머리를 감싸 쥐고 책상에 머리를 찧었다. 그리고 며칠 뒤 지안이 구치소로 면회를 왔다. 그녀는 말끔한 정장 차림이었다. 잘 지냈어? 김도훈 수번 4885. 너, 내가 어떻게 여길? 김도훈은 퀭한 눈으로 지안을 쳐다봤다. 소식 들었어. 어머니 찜질방 전전하신다며? 걱정 마. 내가 아주 싼 고시원 방 하나는 잡아드렸으니까. 그게 내 마지막 잡이야. 너 이 악마 같은 년. 악마? 잊었나 본데 소위 가게 부수고 낄낄거리던 너희들이 진짜 악마였어. 나는 그냥 청소부고. 지아는 접견실 유리벽에 손을 댔다. 그리고 민사배상금 20억 그거 파산 신청해도 면책 안 되는 거 알지? 불법 행위에 의한 채무라서 평생 갚아야 해. 출소하고 나서 노가다를 뛰든 폐지를 줍든 버는 족족 우리 소희 통장으로 꽂히게 될 거야. 죽을 때까지 노예처럼 일만 하다 죽어. 김도훈의 눈에서 절망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현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평생 갚을 수 없는 빚 그리고 신용불량자라는 낙인. 그는 감옥 안에서 영원히 끝나지 않을 지옥을 맛보게 된 것이다. 지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접견실을 나갔다. 밖에는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다. 이제 남은 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뿐이었다. 속보 강남경찰서 부패 카르텔 일망타진. 주범 3인 징역 40년 확정 뉴스 아빠 찬스는 이렇게 쓰는 것. 정에 구현한 경찰청장 딸 국민 영웅 등극 단독 피해자 정씨 한지안 순경은 내 생명의 은인. 시민들 응원 물결. 대한민국이 뒤집혔다. 연일 뉴스에서는 한지안의 이름이 도배되었다. 인터넷 커뮤니티는 갓지안,
현실판 다크 히어로라는 찬사로 뜨거웠다. 경찰청 게시판에는 한지안 순경을 특진시켜라. 이런 경찰이 있어 대한민국이 안전하다는 칭찬글이 수만 건 쏟아져 서버가 다운될 지경이었다. 반면 교도소 독방에 수감된 마창석과 김도훈의 소식도 간간히 들려왔다. 마창석은 감옥 안에서도 왕년의 버릇을 못 버리고 다른 수감자들에게 내가 왕년의 강력반 팀장이었다며 거들먹거리다 집단 구타를 당해 이가 몽땅 부러졌다는 소문이 돌았다. 김도훈은 영치금 한 푼 없는 신세가 되어 다른 수감자들의 빨래와 설거지를 도맡아 하며 비참하게 연명하고 있다고 했다. 권선징악, 사필귀정. 세상은 다시 올바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논현동 카페 골목. 폐허가 되었던 카페 달콤이 3개월 만에 재오픈했다. 가게 앞은 오픈 시간 전부터 수백 미터의 줄이 늘어서 있었다. 시민들이 돈줄 돈으로 혼내준다을 내주겠다며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것이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휠체어에 앉은 소희가 밝은 미소로 손님을 맞이했다. 아직 다리를 저는 재활 치료 중이었지만 얼굴의 붓기는 완전히 빠졌고 예전의 생기를 되찾았다. 가게 내부는 마창석과 김도훈, 최기석에게 뜯어낸 배상금으로 최고급 인테리어로 바뀌어 있었다. 벽면 한쪽에는 정의는 승리한다라고 적힌 시민들의 응원 메시지가 가득 붙어 있었다. 소희야, 바쁘지? 제복을 입은 지안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손님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다. 와, 한지안 경위님이다. 실물이 훨씬 멋있어. 경위님, 사진 한 장만 찍어주세요. 지아는 쑥스러운 듯 모자를 눌렀으며 소희에게 다가갔다. 소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지안의 손을 잡았다. 지안아, 이게 다 꿈만 같아. 내가 아니었으면 난. 에이, 촌스럽게 왜 그래. 그리고 이거 내 돈으로 한 거 아니야. 그 쓰레기들 전 재산 탈탈 털어서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죄책감 갖지 말고 마음껏 누려. 넌 그럴 자격 있어. 지안이 소희를 꼭 안아주었다. 카페 안에 손님들이 기립박수를 보냈다. 그 박수 소리는 그 어떤 훈장보다 값진 것이었다. 며칠 뒤 청와대 영빈관. 웅장한 샹들리에 아래 대한민국 제복 공무원들이 도열해 있었다. 단상 위에는 대통령이 서 있었고 그 옆에는 자랑스러운 표정의 한태산 경찰청장이 서 있었다. 다음은 옥조 근정 훈장 수여자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경위 한지안. 지안이 단상 위로 올라갔다. 빳빳하게 날이 선 정복 가슴에 단 흉장이 조명을 받아 빛났다. 그녀는 더 이상 강남서의 커피 타는 꽃병풍이 아니었다. 대통령이 직접 지안의 가슴에 훈장을 달아주며 악수를 청했다. 한경위, 자네 같은 경찰이 있어 국민들이 두 다리 뻗고 잡니다. 부녀가 아주 훌륭해요. 청장님이 밥 안 먹어도 배부르시겠어. 과찬의 말씀입니다. 대통령님, 저는 그저 경찰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지안이 절도 있게 경례를 붙였다. 충성. 행사가 끝나고 영빈관 앞 정원. 한태산 청장이 딸의 어깨를 두드렸다. 지안아, 이제 본청으로 들어와라. 기획과나 정보과에서 편하게 일하면서 승진 코스 밟아. 내 능력이며 충분해. 이제 현장은 그만 뛰어도 된다. 아버지의 눈에는 딸에 대한 걱정과 사랑이 가득했다. 험한 강력계 형사 생활을 하며 다치는 꼴을 더는 보고 싶지 않은 아버지의 마음이었다. 하지만 지아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다. 아빠. 아니, 청장님. 지아는 제복 모자를 고쳐 썼다. 저는 현장이 좋아요. 아직 세상에는 제2의 마창석, 제2의 김도훈 같은 놈들이 득실거리잖아요. 그놈들 잡아서 콩밥 먹이는 게 제 적성인 것 같습니다. 허허, 녀석 참. 누굴 닮아서 이렇게 고집이 세. 누구긴요.
대쪽깎기로 소문난 한태산 청장님 따님이죠. 부녀는 서로를 마주보며 시원하게 웃었다. 다시 서울 강남의 밤. 화려한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유흥가 뒷골목. 승합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멈췄다. 문이 열리고 지안이 내렸다. 그녀의 뒤로 건장한 형사들이 따랐다. 이번에는 룸살롱 문지기가 아닌 당당한 단속팀 팀장으로서였다. 그녀의 가슴에는 광역수사대 팀장 한지안이라는 명찰이 달려 있었다. 팀장님, 여기입니다. 제보에 따르면 미성년자 성매매 알선 조직 본거지입니다. 부하 형사의 보고에 지안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장갑을 끼며 차갑게 빛나는 눈으로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전원 진입 준비. 도망치는 놈 있으면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서라도 잡아. 내 관할에서 범죄 저지르는 새끼들은 숨 쉴 자격도 없어. 알겠습니다. 지안이 선두에 서서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경찰이다. 전부 동작 그만. 어둠 속을 가르는 그녀의 외침이 강남의 밤하늘을 울렸다.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리고 있지만 한지안의 두 눈은 언제나 악을 향해 부릅뜨고 있었다. 그녀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